안녕하십니까. 어, 유재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경기 초등 2차 임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먼저 제 애시당초 계획은 2차 강의를 쭉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제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선생님들에게 강의는 진행할 수 없어도 경기도 2차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최근 코로나 시대 때 작년 문제 스타일이 어떻게 나왔으며 앞으로 어떤 게 중요한 건가 그건 꼭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작년에 났던 기출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재에서 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작년에 쌤들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쌤 작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집단 토익을 보지 않기 때문에 면접이 개별 면접이 구상형이 3문제, 즉답형이 2문제, 작년과 유사한 형태를 띠겠죠. 자, 그랬을 때 구상형 있죠. 구상형 같은 경우는 3가지 영역에서 출제가 됩니다. 즉 3가지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교육정책, 자 뭐다? 경기교육정책,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경기교육정책, 교육과정,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그러면 이 현장에 가장 큰 최근의 선생님들 문제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코로나와 관련된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작년에도 그게 나왔고 또 충분히 올해 더 깊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제시가 된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럼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 과정과도 선생님 관련지어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선생님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활동을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구상형에서 교육 과정 연계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제가 요건 교재에 없지만 제가 하나 추가해 놓은 거 있죠. 요거 선생님들 올해 임용고사에 1차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여기도 보시면 선생님들 1차 문제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간과 환경의 관계인데 어떤 관점? 생태학적 관점에서 진행한다. 결국은 선생님들 1차와 2차 문제가 서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가장 크게 주목받는 게 선생님들 생태교육이죠. 이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나 생태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태교육 관련 부분이 나왔으면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선생님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이게 지금 교육 과정 관련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선생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봅시다. 자, 제시문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해야 될 활동 주제를 제시하고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선생님들 제시문 그 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해야 될 활동 주제라고 그랬죠. 활동 주제. 그럼 그 활동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 자, 그랬을 때 제시문 봐봐. 제시문 보면 선생님들 지금 그레타 툰베리의 인터뷰 있습니까? 그레타 툰베리 제가 제시했죠. 툰베리 세상을 바꾸다. 이 친구가 지금 환경 운동가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 봐보세요. 파리 기후협정에서 추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자, 실제로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쓰면 그 말이야. 코로나. 자, 1.5도 상승했다. 간염병. 자, 환경 파괴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결국은 선생님들 지금 이 제시문을 봤을 때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함에도 파괴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뭐하고 있다? 실천하지 않고 있더라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랬을 때 학생과 함께 활동할 활동 주제를 한번 뭐해라? 제시해봐라. 그럼 선생님들 생태학적 관점이 포커스가 되겠죠. 최근에는. 그럼 인간과 환경은 서로 뭐 영향을 주고받는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후 위기야 위기. 그쵸? 그래서 이거였어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활동 주제를 정할 때는 그럼 결국은 포커스가 뭐냐면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생태 환경을 지킬 것인가를 선생님들 생각해 봐야 돼. 그럼 결국은 생태 환경의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뭐가 선생님들 공존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환경의 뭐다? 공존. 여기 나와 있잖아. 인간과 환경의 공존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그럼 이것은 결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생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근데 생태 환경 교육을 실시할 때 굉장히 최근에 선생님들 중요한 용어가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뭐다? 생태적 감수성. 그럼 이거 선생님들. 오늘 우리의 활동 주제는 다른 말로 주제를 선정하는 거야, 선생님들. 그럼 우리 교육과정에 뭘 떠올라?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제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생태 환경 교육을 실천이 약화됐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생태 환경 교육을 학교와 학교 밖의 실천을 통해서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주게 한 교육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선생님들 말해볼 수 있겠죠. 그럼 중요한 건 선생님들 실천적 측면과 관련됐을 때 생태적 보다 감성이란 말이 좋단 말이었어요. 활동 주제에서. 그럼 그것을 교육과정과 연계해봐라. 그럼 선생님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학과에 뭐가 되나? 과학과. 그렇지. 생물과 환경. 저는 과학과에 생물과 환경 단원과 연계해보고 싶다. 아니면 사회과의 선생님들 기후위기 국토와 우리생활 파트에도 선생님들 나와 있죠. 그럼 사회과에서는 국토와 우리생활 관련과 같이 병행하고 있다 했으면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교육과 연관지었단 말이야. 근데 실천이 포커스예요. 실천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회나 과학과 접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을 위해서 제시문 바탕에 제시문. 그러면 이 수업을 위해서 일단은 선생님들 그레타 툰베리게 제시한 책 있습니까? 그 책을 한번 우리가 애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파리 기후협정이니까 우리 반의 애들과 기후 행동 정상화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생태계에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대안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밋밋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말해본다. 누구 중심이어야 돼? 학생과 함께.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액션 러닝이라는 학습 활동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서 나도 환경운동가라는 어떤 협정서를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앞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는 걸 말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제만 바뀌지 학습활동은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활동 주제라면 선생님들 프로젝트.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야 돼. 그 주제는 보기에 제시문과 같이 연결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안을 말해야 돼. 그래서 뭐 해봐야 된다? 액션 러닝이라든가 이런 학습활동.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일상생활에 실천해 볼 수 있는 학습활동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말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경기도의 교육정책과 연관지어야 됐습니다. 자, 문제의 틀은 비슷비슷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제가 어떤 걸 제시했냐면 10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도 정책을 볼 때 경기도 법습니다. 지구 지킴이 1일 프로젝트. 경기도 교육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기도는 굉장히 선생님들 경기도 교육청 정책을 중시합니다. 아니면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는 푸른 지구 생명 살림 운동 등을 우리 교실에서 스스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학습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 생태 감성이라는 게 강조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말해본다 그럴 때 항상 선생님들 액션 러닝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 활용해 봐야 돼. 팀을 이룬 학습자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한다. 선생님 이런 것들은 수행 성찰, 실천 지식을 획득한다.
이론과 실제 결합한다. 이런 것들은요. 수업 지도 안에서도 꼭 선생님들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 많이 사용해야 돼. 아니면 선생님들 최근에 이런 대답할 때 선생님들 학생들이 스스로 토의해봐라. 하루부터 교육법 있습니까? 하루부터 이런 용어들을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하며 수업하고 학생들이 토론한다. 이런 하브루타 교육법 등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그 생태 전환 교육을 굉장히 선생님들 강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선생님 여기 보면 뭐 민감성이라든가 실천이라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유라든가 나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선생님들 제시해 볼 수 있어. 그럼 민주 시민 교육과 관련 지시도 뭐 해본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교육을 실천해 보고 고민해 보고 느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태 감수성이라는 게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감성이 중요하거든. 그러면 인권교육에서는 인권감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지각하고 방치될 경우 결과를 예측해서 책임지고 느낀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태감성이라는 것은 자연과 생명을 느끼는 감정, 인간 자연의 조화, 생명의식과 관련한 어떤 배려, 긍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인권 감수성은 작년 경기도 수업 실현에서 출제가 되었고 생태 감수성은 구상형에 출제가 됐으면 앞으로는 선생님들 다문화 감수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말 꼭 다양한 문화적 환경의 타인 조화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 같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것으로 협동, 역할들의 스토리텔링, 토의, 토론, 다채로운 활동 등을 해볼 수 있다. 꼭 관련 지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들 인권과도 다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꼭 선생님 기억할 거. 최근에는 감수성, 생태 감수성, 인권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생각해 두십시오. 선생님 그 다음에 꼭 신년사 관련 내용을 선생님들 봐둬야 돼. 이건 선생님들 2021년도에 선생님 됐으니까 2022년도 신년사를 선생님 같이 보십시오. 왜? 좀 전에 문제가 신년사와 교육과정이 서로 연관지어서 선생님 출제가 되었었죠. 자, 이게 지금 교육과정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쭉 갔을 때 몇 페이지 보시냐면 교재에서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 얘기 보십시오. 생태환경 전환교육 쌤 출제가 쌤 되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거 이제 요거 말고 쌤 2022학년도 보시면 출제돼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또 뭐 나왔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할 거 아니야. 민주시민교육. 영역, 내용 요소 쭉 나와 있죠.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국가, 지역, 학교 수준 교육과정. 올해 교육과정 이 부분이 교직 논술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꼭 선생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7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이게 선생님들 작년도 이제 구상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작년도 교육 과정 문제 이제 경기 교육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경기 교육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교육 정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21, 2023 경기 교육 있습니까? 자, 이 정책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봐보겠습니다. 자, 뭐 중심이다?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자, 여기 보면 선생님들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그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미래는 우리에게 학교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경기교육은 이 질문에 답을 학교 현장에서 찾고자 한다. 학교 현장. 자, 지금 미래의 교육, 미래가 교실 안으로 삶 속으로 지금 빠르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미래는 어떤 사회에서 선생님들? 초연결 사회라든가, 그쵸? 굉장히 지금 코로나 사회도 있지만 초연결 사회라든가 굉장히 AI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 침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교도 그에 맞게 공간의 재구조도 필요하단 말이야. 모든 답을 학교 현장에 찾고 싶다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랬을 때 이 질문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싶은 교육활동이 무엇인가. 자, 이건 선생님들 경기교육의 뭐야? 정책이야 정책. 그쵸? 그럼 이 경기교육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 2021, 2023의 교육 철학, 가치를 이해하고 현장에 이걸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선생님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에 그대로 선생님들 질문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질문은 학생 성장을 위해 교육 공동체가 소통, 성찰을 바탕으로 함께 이루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지금 이게 쌤들 이 질문에 지금 뭐가 될까 쌤들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제 중점, 네가 중점을 두고 싶은 게 무엇이냐 쌤 그 말이야.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쌤. 학생과 현장의 중심을 두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존엄하고 공정한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열고자 합니다. 이게 쌤 작년에 지금 출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쌤들 문제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죠. 이 부분이야. 나를 알고 함께 가자, 내일을 알자, 존엄한 정의로운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자. 이 부분 관련 내용 반드시 선생님들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교육 정책과 관련지요. 아니면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 2021, 2023에 쓰면 핵심 교육 정책도 중요하겠죠. 그 관련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82페이지에 쓰면 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과 더 깊이 만난다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쌤 중요한 것들이야. 꼭 공부해 둬야 돼 이것들. 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나와 있습니까? 그걸 다 시각화했죠. 다 암기해놔야 돼 쌤들. 그다음 정책. 그 다음에 또 교육 내용과 운영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시각화되어 있죠. 꼭 쌤들이 시민교육 강화,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 민주시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둬야 돼. 시험에 쓰면 단골이에요. 자, 말이 필요 없이 다 암기해놔야 돼. 학생주도, 성장중심 평가 다 쓰임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배움중심, 역량, 프로젝트 뒤쪽에 다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고교학점제, 선택권, 민주시민, 기후위기. 자, 선생님 그 다음에 배움을 학교에서 마을.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죠. 경기도에서.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87페이지 자치, 미래, 마을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 행정. 그래서 행정 혁신. 그 다음에 공공성 강화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에 공공성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공공성이라는 말도 시험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1, 2023 경기교육의 정책과 관련된 하위 항목들 구체적으로 반드시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30 그러니까 2030년대는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 쌤들. 경기 미래교육 이 부분도 쌤이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정책과 관련된 쌤들 공부해 줘야 됩니다. 앞에 지금 Q&A는 다 쌤들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꼭 쌤들 보십시오. 집단 토익 대신에 쌤 이게 집단 토익이 이제 안 되면 이게 쌤들 구상형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꼭 쌤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 또 1수업 2교사제 이것도 선생님들 구상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고 수습교사제 경기에서 중요한 것들이야. 다 선생님들 찬성 반대 문제점 다 알아두십시오. 과거에 인턴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집단 토의로. 이거 나왔으니까 수습교사제라든가 최근에 강조되는 것들 1수업 2교사제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보시냐면 여기 104페이지가 선생님들 여기 보면 초연결사의 부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중등교육학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들 초연결사의 장단점을 제가 이건 선생님들 고등학교의 국어책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장단점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선생님들 112페이지에 관련 내용 선생님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왜 제가 이걸 제시했는가. 지금 일단 104페이지 또는 105페이지가 다 초연결사의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게 106페이지
있고 제시되어 있죠. 다 해설 드립니다. 선생님들 꼭 참고해 보십시오. 중등 문제 참고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112페이지를 선생님 보시면 일단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에 초연결사의 ICT 기반 시공간을 준 학습 환경이 있습니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내용으로 꼭 봐줘야 되고 미래 사회의 전망 시사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선생님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선생님 볼 때는 꼭 앞에 Q&A 같이 보십시오. 뭐가 있냐면요. 지금 선생님들 여기 부분 있죠. 앞에서 나를 알자 함께 가자 내일을 열자 존엄한 정의로운 평화로운 미래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받으시고 2030 다시 선생님들 11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선생님 관련 지었을 때 123페이지 여기 부분 내용은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개방적, 다장성, 주도성, 지역 커버넌스 요걸 선생님 바탕으로 뒤에 내용 제시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공부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저는 선생님 기출 선생님들 풀어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 154페이지 작년 기출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쌤들 이제 즉답형 문제입니다. 쌤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쌤 즉답형 문제 그 뒤에 쌤들 구상형 하나 더 할 겁니다. 즉답형의 쌤들 여기에 지금 뭐 있냐면 이 문제 있죠. 코로나 문제. 코로나 제일 많이 쓴 거예요. 협력 소통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길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경험을 말해보고 이를 교육할 때 적용 방안을 한번 말해봐라. 지금 이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 선생님들 문제 즉답형으로. 그럼 이런 거를 문제 풀 때 협력과 공동체 의식인데 코로나죠. 함양을 위한 경험, 방안. 자, 이 문제를 바탕으로 선생님 공부할 때도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수신호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선생님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공동체 의식을 협력할 때 코로나니까 선생님들 챌린지. 자 우리 덕분에 챌린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 의료진에게 우리가 응원 메시지 이렇게 해서 지금 덕분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 덕분에 이렇게 해시태그 붙여서 지금 국민 참여 캠페인 운동 하잖아. 그러면 답을 할 때 쌤들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경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신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험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걸 쌤들 답을 쓸 때에도 누구의 경험이 있으면 중요할까? 나의 쌤들 경험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쌤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는 의료진에게 지금 덕분에 챌린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나의 경험을 우리 학급 어린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에게 칭찬해주는 어떤 챌린지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런 게 쌤들 실제 현실과 연관지어 보면 굉장히 쌤들 점수가 많이 주는 것들입니다. 선생님 이것은 공동체 의식의 민주시민과의 연관지 인성교육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꼭 활용해 보십시오. 최근에 선생님들도 강조되는 게 회복성 생활교육도 굉장히 강조되니까 꼭 선생님들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지금 172페이지 요것은 이제 즉답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신입생들이 겪는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있는가. 환경의 중대한 변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도 경기교육과 선생님들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 그럼 이 부분과 선생님들 관련된 건 이제 뭐냐면 경기도와 관련된 정책 문제로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선생님들 지금 뭐가 연관되면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말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여기 뭐 새학기 증후군 있죠. 이것도 말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 Q&A 이게 벌써 뭐냐면 경기도 교육과정입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이야. 그럼 방금 그 문제는 선생님들 뭘 묻는 거냐면 성장 배려 학년들의 선생님들
묻는 거예요. 여기 봐보겠습니다. 성장배려 학년제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관계형성 놀이활동 기초학습이란 말이 있어. 관계형성 놀이활동 기초학습.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적응. 환경 변화에 대해서 애들이 지금 뭐 할까요? 불안감을 느낀다 안 느낀다?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쓰면 그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는 걸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선생님들 먼저 고민해 봐야 돼. 신입생들이 얻게 되는 두려움, 환경 변화의 두려움, 낯선 친구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유치원 놀이 중심이야. 놀이에서 학습 중심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화장실, 돌봄, 등하교, 급식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럼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뭘 활용해라? 경기도에 성장배려 학년제 있습니까? 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배려 학년제 1, 2학년들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저는 관계형성 놀이활동, 기초학습활동 중심의 학습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학교에 적응해서 소외되는 애들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과정 관련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야. 앞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교육과정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교육과정 선생님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할까요? 교사교육과정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앞부분에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앞부분에 선생님들 지금 113페이지 교사교육과정 학생 자율과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전면 등교 학교 또는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굉장히 쌍방향 원격 수업, 돌봄 교실, 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 수업 운영 자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를 제시했냐면 경기도 교육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꼭 관련지 있으면 같이 보십시오. 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미래의 학교 원격 수업 굉장히 중요하죠. 인공지능 메타버스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제시한 건데 작년에 구상형으로 선생님들 원격 등교 수업이 병행이 되면서 학교 구성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이제 이거 관련지 이제 T교사가 제시를 의견.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막다치는 거예요. 막 지금 부딪힌 거 맞죠? 충분히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까지 등급이 지금 내려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B교사. 학급을 3분의 1로 나눠라. A교사, C교사. 지금 A 선생님은 원격 수업 등교성을 병행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되면 담임교사의 업무 분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냥 2개 학년씩 교대로 등교하는 게 어떨까요? 자, D교사. 제가 생각해 교육의 공공성. 앞에서 분명히 선생님들 교육의 공공성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먼저 이 부분에서 교육의 공공성이란 말이 선생님들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육의 공공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제안했죠. 한 아이도 포기해 갖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교육의 공공성. 우리는 얘들을 끝까지 뭐 해야 돼? 참여된 말이에요, 선생님들. 근데 다 애들 의견을 묻지 않고 교사 중심으로만 지금 토론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사 의견보다는 저는 학생을 중심으로 등교 방법을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 중심의 학교 문화보다는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특히 1, 2학년 애들과 관련지어서는 전면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답변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공공성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또 작년에 선생님들 수업 나눔에서 원격 수업 진행할 때 어려움,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선생님들 여러 가지 방법 방안으로서 출제될 확률이 높은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 관련 내용들을 선생님들 쭉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있고 인공지능 수업도 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대수심 선생님들 이런 것도 효과적이에요. 수업 선생님들 지도안이나 답변을 할 때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선생님들 플러스해서 말해주면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또 뭐가 있냐면 또 기계학습, 인공지능 플러스 환경교육 나와 있죠. 수업 실현과 관련지어 203페이지 제시되어 있는데 올해 나왔던 게 선생님들 지금 인권입니다. 15분 동안 실현하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도입하고 지금 뭡니까? 전개 부분 있어요? 없어요? 도입해서 전개까지만 쌤 진행하면 되겠죠. 15분을 쌤들 기초로 쌤 수업하는데 지금 뭐냐면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협업 능력, 인권 보장, 인권의 중요성, 생활 속에서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쌤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분명히 뭐가 제시되어 있어? 성취 기준이 쌤들 제시되어 있잖아. 핵심 역량과. 수업 목표도 학생들의 삶과 연관지어 인권의 개념이란 말이야. 쌤들. 그 다음에 실천이야. 실천. 그 다음에 1, 2, 3차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부분에 지금 보면 인권의 개념, 삶과 연결해서 인권의 개념을 뭐해라? 지금 이해해라. 수업 실현 여기 부분까지 15분 기자재. 자, 학년을 말하고 수업을 시작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도입, 전개, 정리가 있으면서 도입과 전개 부분까지 해서 이제 15분 동안 수업을 뭐 할까? 실현하겠죠. 근데 실현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여기 부분에서 지금 생활이라는 말 있잖아. 생활. 있습니까? 학생들의 생활이란 말이야. 인권을 삶과 연관지어서 인권의 개념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도입 단계에서 뭐 우리 초딩 있죠. 뭐 이런 말 뭐 들어본 적 있냐? 뭐 인권 관련 뭐 포스터 이런 걸 쭉 주면서 경기도는 선생님들 학습 목표란 말도 하지만 배움 목표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배움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의 개념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배움 목표를 이제 확인하면서 전개 파트에서 이제 인권의 의미와 관련지어 쭉 이야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의 경험과 관련지어 인권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돼.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 인권을 존중받는 상황에 붙임딱지 있습니까? 이런 걸 뭐 붙여준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수도가에 발판이 있다든가 있죠. 엘리베이터 쌤 있잖아요. 선생님들. 아니면 선생님이 존댓말을 쓴다든가 그렇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든가 아니면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도 있잖아. 그걸 쭉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거 선생님들 보면 버스 손잡이 있잖아. 선생님들. 아니면 애들이 나를 꼬마라고 놀린 거야.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TV에 키가 큰 애하고 작은 애 있으니까 사람이 야 얘 그 키 작은 애 큰 애 단지 키만 보고 너 뭐 언니니? 이러잖아. 친구인데 이런 놀림받은 적 있잖아. 이런 것들 인권을 존중한다 침해받는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선생님들 제시한단 말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권의 개념이야. 누가 생각하는 학생들 네가 생각하는 인권의 개념이 뭐냐 이걸 한번 쭉 이제 뭐 할까 정리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뭐다 쭉 정리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문제 오늘의 수업의 중점은 뭐고 어떻게 수업을 반영했는가 이걸 보면서 선생님 지금 봐봐. 선택한 학년과 지금 무엇 연계해서 말하고 그랬죠. 그럼 선생님 이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들 답을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일단 선택한 학년이 지금 수업의 중점을 선택한 학년이 있습니까? 요것과 선생님들 관련 지어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선생님들 수업에 적용하고자 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주로 선생님들 생각해 봐. 인권 사회잖아. 사회. 몇 학년이야? 5학년에 나오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수업의 중점을 선택한 학년과 관련 지었을 때 일단은 오늘 수업은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게 수업의 중요보다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권의 개념을 학생의 삶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즉 우리가 당연시하고 또는 고정관념으로만 생각했던 편견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학생들 사무 연관죠. 또한 특성을 고렸을 때 5학년 애들이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왜? 5학년이 되면 단순한 가정,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와 온라인에도 관심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전반 속에서 인권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5학년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 다음에 가정, 학교, 미디어, 사회까지 경험을 확대하기 때문에 5학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업에 반영하고자 했냐. 그래서 선생님들 뭐 초딩이라든가 인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용어 이런 것들을 저는 도입 단계에서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자 했다. 즉 인권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의 개념과 서로 관련이 있고 즉 또한 학습 내용을 적절히 무엇 관련지고자 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하지 못한 것들을 스티커로 붙여봤잖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각자의 말로 인권을 표현해보는 학습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걸 말하도록 함으로써 실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서 원격 교육으로 진행할 때 고려사항과 예상되는 어려움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고려사항, 예상되는 어려움 두 가지 측면을 말해야 되겠지. 자, 원격 수업에는 쌍방향 원격 수업이 있고 컨텐츠형 원격 수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원격 수업을 전개할 때 자, 어려움, 일단 어려움, 고려사항, 고려사항으로 선생님들 어떤 걸 선생님 생각해 볼까? 먼저 교사의 준비도 선생님 중요하겠죠. 그러나 고려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라는 걸 선생님들 생각해 봐야 되겠지. 선생님 그 다음에 고려할 거 원격 수업 자체도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돼.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인터넷상으로 토의할 수 있도록 어떤 패들렛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아니면 토의할 수 있는 어떤 소규모 회의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려사항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 그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이었습니다. 패들렛 이런 것들을 활용해 줘야 돼. 지금 그 다음에 그런 거지. 예상되는 어려움. 자,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들? 처음 해봤잖아. 그치? 경험 부족으로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내실 있게 수업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 어려움이 예상된다.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지. 또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실제 쌤 우리가 수업해 보면 중구난방 얘들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에서 지켜야 될 새로운 규칙 이러한 것들 정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친구들이 발표했을 때 내가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서로 약속해야 되고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가 배려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들이 다 인권 존중과도 선생님 관련됩니까? 아닙니까?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 말로 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선생님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권 감수성을 신장할 것인가? 인권 감수성. 실천 방안 있습니까? 이런 인권 감수성도 선생님 뭐다? 실생활 속에서 뭐 해야 돼? 신장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선생님들 생각할 수 있을까? 먼저 선생님들 그 인권 존중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교사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교실 내에서 내가 모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언태사, 언행, 태도, 사고방식에 항상 저는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구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마움을 나눠줄 수 있는 소통의 장, 이런 것들을 만든다. 또 선생님들 뭐해라? 어떤 그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 문화, 학생 자치를 활성화시켜서 학생 자치 역량을 또 키워줄 수 있고, 즉 또 뭐 인권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학급 환경을 구성한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환경 포스터 있잖아요. 인권 관련 포스터 같은 거를 전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지만 선생님들 이런 것들은 다른 수업에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 수업할 때 성취기준, 학습 목표 이 부분을 선생님들 생각하고 어디까지 수업 실현이 주어졌는가 15분 내에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것들 선생님들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뒤쪽에 제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고 또 선생님들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이라든가 208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지도안들이 있으니까 210페이지 여러 가지 교과별로 선생님들 쭉 제시했습니다. 수업 실현 지도안 나와 있죠 선생님들. 그래서 하나의 선생님들 참고입니다. 또 2022와 관련된 진로교육도 굉장히 선생님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융합형 진로교육 나와 있죠. 자, 이런 내용들 지금 복습하실 때 꼭 관련지어 보시고 기후변화는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관련지어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제시했고, 초등에서는 선생님들 경기도에서는 장애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선생님 있어서 그 정서장애라든가 선생님들 시험에 정서행동 장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래 같이 나와 있어서 이걸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들 통합교육에 나와 있으면 여기 내용을 관련지어서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뒤에 다문화 감수성도 선생님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는 심층 면접이나 수업 실현 자료에 있으면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 지도 배움 중심 교육이나 또 마을 교육 공동체 교육 관련지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 다 추가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은 점수로 선생님들 2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들 오늘 제가 했던 기출문제를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꼭 선생님들 합격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